자, 그러면 83쪽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83쪽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일단 칩을 한번 보실게요. 자, 아파트 가격이 현재 5억입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현재 20개예요. 아파트 가격이 5억, 아파트 수요량이 20개. 근데 아파트 수요량을 20개 말고요. 30개로 만들어 보고 싶고 10개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켜 보고 싶은 거예요. 30개나 10개로. 가장 편한 방법은 이제 아파트 가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을 5억 하던 걸 6억으로 올립니다. 자, 수요 법칙 준비. 수요 법칙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증가. 11월 달, 12월 달에는 틀려도 지랄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좀 편하게 대답하셔도 돼. 알겠죠? 예. 나중에 막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렇게 좀 시험이 다가오면 그때는 내가 막 지랄할 거야. 불러가지고 막, 집이 어디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가족 관계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막 할 건데 지금은 이제 수험 초반이니까 틀려도 막 그냥 내가 웃고 말지 막 지랄하고 이러지 않을 테니까 너무 겁내지 마요. 알겠죠? 예. 우리 또 노량진 쌤들 중에서 다 친절한데 또 친절하지 않게 강의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내 집에 온 듯하게 올해부터는 좀 편안하게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누가 이렇게 클레임을 막 걸었대요. 전화해가지고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막 수업하다가 화를 낸다. 막 이종호 수업하다 화를 낸다. 막 그러고 옛날에는 진짜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수업 들을 때 교수가 이렇게 좀 깝깝해서 화를 내고 막 그러면 그게 좀 애정이 있다. 애살이 있다. 교수가 수험생을 진정 위하는 게 느껴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막 지랄한다. 그것이 더러서 못하겠어 진짜. 더러서 진짜 못하겠어요.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그 고객 감동주의 이런 데 좀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 삼성 서비스 센터 같은 데 가면 엄청 친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익숙해져 있다가 학원에 와서 막 욕먹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가 봐. 그래서 뭐 그것도 제가 고객의 어떤 시대 흐름, 변화도 반영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틀려도 막 뭐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2개 꺼내 보실래요? 예. 꺼내셨어요, 고객님? 예. 자, 그런 다음에 수요 법칙 한번 해보실랍니까? 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가 되고,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그러면 20개에서 10개로 만드는 방법은 6억을 만들어버리면 돼요. 6억을 만들어버리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10개로 줄고요. 4억을 만들면 돼요, 4억을. 4억을 만들면 수요량이 20개에서 30개로 늘어날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뭐냐면,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만 요것만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계속 했던 건데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이고 가격은 100원, 200원, 300원이고 양은 10개, 20개, 30개일 때. 자, 대답 좀 해주세요.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이다? 우하향하는 모양이다. 맞아요? 예. 그러면 가격이 100원 할 때는 30개 사는 거 맞습니까? 가격이 200원 할 때는 20개 사는 거 맞고요. 300원 할 때는 10개 사는 거 맞습니까? 조금 더 할게요. 150원일 때는 25개를 사요. 250원일 때는 15개를 사고. 이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은요, 절대로 수요 곡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시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얼핏 잘못 보면 점의 이동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곡선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곡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수요량은 절대로 곡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요, 아파트 가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놈들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될 건데 그걸 몇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사람들 소득이 변하는 거예요. 인구, 선호도, 금리, 규제, 가격 예상, 그 다음에 빌라 가격. 이런 것들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더 이상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아파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로 나올 수도 있고 주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단독주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재화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재화의 가격. 해당 재화가 뭔지는 시험에서 줄 거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이 변하고 해당 재화 가격 이외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 해당자와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한 개만 좀 잡아볼게요. 자, 사람들 소득이 변합니다. 소득이 증가해버려요. 소득이 증가해버리면 아파트 수요량은 원래 20개였다가 30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가격이 안 변하고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거는 수요 변화라고 하는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알면. 세로 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인데 가격 100원, 200원, 300원입니다. 양 10개, 20개, 30개입니다. 수요 곡선의 모양은 우하향하는 모양이라 그랬어요. 100원일 때는 30개고요. 200원일 때는 20개고요. 300원일 때는 10개입니다. 방금 했던 거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가격 200원 라인을 잘 보세요. 가격 200원 라인. 가격 200원 라인. 잘 보시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가격 200원일 때 수요량이 아까 20개라 그랬나요? 맞아요? 근데 가격 200원에 손댈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냅둘 거야. 가격 200원은. 가격 말고 나머지 것들을 변화시킬 거거든. 소득이 증가해버립니다. 소득이 증가해버리면 요 20개가 30개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요 라인에서 200원 라인에서. 소득이 감소돼버리면 20개에서 10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점 이동했어 안 했어요? 했고 여기도 점 이동했어 안 했어요? 봐요. 점 이동은 안 중요하지. 점은 위에서도 이동하고 밑에서도 이동하거든. 그 뭐가 중요한 거냐면 곡선 상에서 점이 움직였느냐 곡선을 벗어나서 점이 움직이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곡선 상에서만 점이 움직였으면 원인은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곡선 상에서 점 이동한 게 아니고 곡선을 벗어나서 점 이동하는 것은 가격은 가만히 있는 라인 안에서 나머지 것들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요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걔들을 연결해 보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곡선상의 점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의 이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곡선 자체 이동. 곡선 자체가 이동할 때는요. 우측으로 가거나 좌측으로 가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우측으로 가면 수요가 증가했다 그래요. 수요가 증가. 자체가 좌측으로 가면 수요가 감소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시험에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을 찾아라.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을 찾아라. 시험에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메뉴. 시험만 치면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수요 곡선 좌측 이동이 나옵니다. 여기서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은요.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도 좌측으로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얘는 수요 곡선을 곡선 상에서 점만 이동시키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지 곡선 자체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요. 해당자와 가격 이외의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증가된 거고 수요 곡선 자체가 좌하향으로 이동하면 수요가 감소된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상향 좌하향 할 필요는 없다니까 그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우상향인지 좌하향인지는. 급한 건 뭐냐면 우측 좌측이야.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 가면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 가면 수요 감소. 곡선 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하면 수요량이 된 거고 증가. 곡선 상에서 상향으로 이동하면 수요량이 감소된 건데 일단 이것도 됐고 곡선 상에서 점만 이동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면 곡선 자체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수요의 변화다라고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자와의 가격이고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자와 가격 이외인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편안하게 대답하셔도 되는 것들 먼저. 소득이 뭐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증가해야 되겠지. 인구가 증가해야 되겠지. 선호도가 증가해야 되겠지. 금리는 올라가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지. 규제는 완화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 낮추는 게 좋아요. 완화되는 게 수요가 증가됩니다. 근데 남아있는 게 두 개 남아있는데 잘 보세요. 가격 예상. 자, 가격 예상은 예상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가격 이외라고 하거든요. 가격 예상 뭔지 지금 공개합니다. 현재 미래 예상. 그리고 이건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 틀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이거는 집에까지 가서 공부할 게 아니고 지금 앉은 자리에서 끝내야 될 내용입니다. 집중하세요. 현재 아파트 가격이 5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기 시작해요. 6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6억이 될 것이라고. 6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보입니다. 자, 수요법칙 세팅해 주세요. 수요법칙.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된다. 그러니까 6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순간 지금 가격은 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수요를 증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격이 4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4억이 될 것이라고. 아까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비싸 보여요. 자, 수요 법칙 세팅.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한다 그랬죠? 감소.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니까 지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고 비싸 보이니까 수요가 감소되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 보세요. 오늘 차에 기름 넣어야 돼. 기름 넣는 날이야. 근데 뉴스 오다가 뉴스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버스에서 아니면 전철에서 오늘 자정 0시부터 리터당 기름값이 100원씩 오른대요. 자정 0시부터. 그럼 여러분들 수업 마치고 집에 가시는 길에 기름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 지금 가격은 싸 보인다니까. 그래서 수요를 증가시키게 돼요. 오늘 기름 넣는 날이긴 한데 오늘 자정 0시부터 리터당 기름값이 100원씩 떨어질 거래요. 오늘 기름 넣는 날인데 오늘 기름 넣어야 안 넣어요? 참아야 돼. 기름 넣는 거 참아야 돼.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순간부터 지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지금은 기름 넣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오를 것 같으면 기름 넣으러 가고요. 가격 내릴 것 같으면 아무도 기름 넣으러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장차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데 중개업은 여러분들 제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을 갖다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중개 보수를 줘도 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개업자가 이 사람이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사라고 해야 되는데 가격이 내릴 것 같으면 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해주는 사람이라면 중개 보수를 받으면 안 되지 않나?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가격 예상을 못 맞추시는 분들은 큰일이야 진짜. 화난 거 아니야. 화난 거 아니고 심각해서 그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지금 가격은 싸 보이죠? 예, 수요가 뭐 되고 증가되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지금 가격은 비싸 보이죠? 수요가 감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거 빌라 가격입니다. 자, 현재 빌라 가격이 5억입니다. 아파트 가격도 5억이고 근데 둘은 대체제입니다. 일로 오세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대체제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세트 메뉴가 있거든요. 보완제라는 단어도 있고요. 독립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간혹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를 정확하게 정의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콜라가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말이 안 돼,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콜라가 대체제라 보완제라고 말 못하는 이유는. 그렇죠. 콜라와 사이다는 대체제예요. 콜라와 사이다는. 근데 콜라와 치킨은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제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체제 보완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즉 대체제 보완제는요. 한 놈만 가지고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제와는 아니다. 그럼 X제가 나오고 Y제가 나와야 돼. 자, 그럼 보세요. 대체제는 어떤 제와냐면요. 성격이 비슷해서 바꾸어 쓸 수 있는 제와를 대체제라 그래요. 대신할 수 있는 제와. 그래서 대체제는 경쟁 관계에 있는 제와입니다. 경쟁 관계. 경쟁 관계에 있는 제와의 제와를 대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체제. 대체제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콜라와 사이다처럼, 그 다음에 빌라와 연립주택처럼,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처럼, 짜장면과 짬뽕처럼 둘 중 하나 양자택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놈 사잖아? 그럼 나머지 한 놈을 안 사. 이 놈을 안 사잖아? 그럼 이 놈 사게 돼 있어. 이런 경쟁 관계에 있는 제와를 대체제라고 합니다. 보완제는요. 말 그대로 보완 관계예요. 보완 관계란 건 뭐냐면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함께 씀에 있어서 효용이 커지는 제와를 말합니다. 보완제가 대체제보다 훨씬 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표적인 보완제,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금방 대답할 수 있거든요. 바늘과 대표적인 보완제예요. 바늘과 실. 샤프랑 샤프심, 연필과 지우개, 칠판과 분필, 그 다음에 짜장면과 단무지, 치킨과 맥주. 어제도 먹었어, 나. 이런 게 대표적인 보완제라고.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함께 쓸 때 효용이 커지는 제와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보완제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얘를 사야 얘도 사. 얘 안 사잖아? 얘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샤프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샤프심을 삽니까? 예. 샤프 쓰면서 샤프심 안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럼 평생 샤프를 쓸 일이 없는 사람들은 샤프심 살 일도 없다. 그런 제와를 보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를 갖다 오래 손 놨다가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용품을 갖다가 우리 문구류,
필기도구 이런 걸 갖다가 뭐 20년 만에 사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예전에 막 그 소녀 감성이 다시 발동하는 거지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보면 이렇게 연필 한 자루만 딱 이렇게 당 들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막 필통을 갖다가 3개, 4개 가지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필기도구를 갖다 엄청나게 참 많이 가져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공부 잘 못하던데 아무튼 뭐 그건 됐고 아무튼 뭐 이렇게 얘를 사야 얘를 사는 거야. 얘를 사야지 얘를 사는 거. 이걸 보완제라고 합니다. 독립제는 뭐 몰라도 되고 구색 갖추기 용인데 얘를 사고 안 사고 간에 수요가 불변인 재화를 독립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럼 분필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불변이죠. 칠판 수요가 감소됩니다. TV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무 관련 없죠. 불변이죠. 그런 재화를 독립제라고 합니다. 시험은 대부분 대체제 보완제에서 나오고 독립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들어보시고 대체제 같은 경우는 쟤를 사게 만들어야 돼요. 못 사게 만들어야 돼요. 못 사게 만들어야 돼요. 쟤를 못 사게 만들어야지 내 걸 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체제예요. 근데 보완제는요. 쟤를 사게 만들어야 돼. 못 사게 만들어야 돼. 쟤를 사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덩달아 내 것도 사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내 걸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2가지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대체제를 못 사게 하시고 보완제를 사게 하시면 내 거 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반대로 대체제를 사게 만들고 보완제를 안 사게 만들어버리면 내 거 수요는 감소한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어야 돼. 쟤 샀어. 얘 안 사. 대체제예요. 쟤를 샀어. 그래야 얘도 사. 이게 보완제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일로 와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건 아파트고요. 빌라고요. 둘을 갖다가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대체제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제요? 대체제. 그럼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없다라는 가정을 합시다. 지금부터 그냥. 근데 갑자기 빌라 가격이 6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대답하십니다. 아파트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얘 가격 그대로 5억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빌라에 비해서 뭐가 싸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가 싸 보이는 거지.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니까.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은 가만히 있었으니까. 결국 대체제의 가격이 변해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도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좋아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가격,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 이외에 그러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해당 재화 가격 이외라고 해서 해당 재화란 말을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왜 붙여주셔야 되냐면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얘 끝날 때 뭐로 끝났죠? 가격으로 끝났죠? 근데 제가 이걸 가격에다 넣던가요? 가격 이외에다 넣던가요? 가격 이외에다 넣었죠?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수요량의 변화는요. 족보를 심하게 따집니다. 족보를 아주 심하게 따져. 막 우리 출신 성분을 아주 심하게 따진다니까. 내 거 가격 변해서 내 거 수요량이 변하는 것만 수요량의 변화라고 봐요. 내 거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 가격이 변했어. 그러니까 대체제나 보완제 가격이 변했어. 그래서 내 거 수요량이 변하잖아. 그럼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얘는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왜냐면 걔는 해당 재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재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에요. 아파트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뭡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 이외고. 재화 바꿉니다. 오피스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이에요. 그 오피스텔 수요를 변화시킨 요인은 뭡니까?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 이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혹시 아파트 수요량이나 아파트 수요를 따지고 있어. 그때 빌라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의 변화? 수요의 변화. 아니 가격으로 끝났는데 걔가 왜 수요의 변화야 하시는 분들은 걔는 아파트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찮아도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해당 재화의 가격.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뭡니까? 그러면 해당 재화 가격 이외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일로 한번 와보시죠.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83쪽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공부하고 계신 내용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럼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인데 제가 그 보라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 재화의 뭐고요? 가격이고요. 곡선을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죠. 곡선상에서 점 이동합니다. 맞아요? 근데 곡선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할 건데 10개, 20개, 30개인데 30개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거 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0개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될 때는 수요 곡선상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하향으로 가고 수요량이 감소될 때는 요 위로 가야 되니까 상향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실 것이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는 귀찮아도 써야 됩니다. 해당자와 가격 뭐? 이외. 곡선상에 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수요가 증가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감소될 때는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될 때는 우상향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수요가 감소될 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좌향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잡아보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아까 했던 거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아파트라고 쓸게.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 하시면 되고 아파트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뭡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 이외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때는 수요 곡선 상해에서 전만 이동을 하는데 하향으로 가면 증가, 상향으로 가면 감소. 수요가 변할 때는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우측 가면 증가, 좌측 가면 감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해당자와의 가격.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 이외의 그릇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수요량의 변화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보니까 무엇의 변화 요인? 수요의 변화 요인. 그러니까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럼 다음 지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거든요. 테스트 들어갈 거니까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다른 걸로 할게요. 여기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입니다. 맞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한번 대답해 보실랍니까? 이거는 수요량이 변할까요? 수요이 변할까요?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했을까? 가격 이외가 변했을까? 가격이 변하겠지. 곡선상에서 점 이동하겠습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겠습니까? 곡선상에서 점 이동. 이게 수요량의 변화예요. 또 잘 보세요. 이거 수요 곡선입니다. 이거 수요 곡선인지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하향하니까. 자 보세요. 잘 봐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수요량이 변할까요? 수요 변할까요? 수요 변합니다.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했을까요? 가격 이외가 변했을까요? 가격 이외가 변했겠죠. 곡선상에 점 이동할까요? 곡선 자체가 이동할까요? 곡선 자체. 근데 여기 이렇게 가면 수요가 증가. 이렇게 되면 수요. 그래서 사실 경우의 수는 딱 4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경우의 수 4개.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겁니다. 4개. 그러니까 요거는 수요량 증가. 요거는 수요량 감소. 요거는 수요의 증가. 요거는 수요의 감소.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1번은 수요량 증가. 2번은 수요량 감소. 3번은 수요 증가. 4번 수요 감소. 한 방에 훅 지나가니까 잘 봐야 돼. 훅 지나간다. 잘 봐야. 1, 2, 3, 4 보여드릴게. 한 번 더. 아무튼 이거 수요량 증가, 수요량 감소, 곡선상의 점 이동, 이거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곡선 자체 이동. 지금은 여러분들 하향, 상향, 우상향, 좌향 그런 거 기억할 때가 아니고 수요 곡선상에서 이렇게 가면 수요량이 증가된 거고 이렇게 가면 수요량이 감소된 거구나. 이렇게 되면 수요가 증가된 거고 이렇게 되면 수요가 감소된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처음에 공부하면서 오씨 하향, 오씨 상향, 오씨 우상향, 오씨 좌 돌아버리겠네 막 그러면서 아니 그걸 지금 그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우측하면서 올라가거든 우상향 이동, 좌측하면 내려가거든 좌향 이동. 이거 밑으로 가야지 증가되거든 하향 이동. 올라가야지 감소되거든 상향 이동. 이건 나중에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고 지금은 이게 수요량 증가구나. 이게 수요량 감소구나. 이게 수요 증가구나. 이게 수요 감소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공부해야 될 것들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쌤들 여기 필기 하나요? 이거 다 하나요? 너무 여기만 했어. 이분들 좀 섭섭하니까 여기 좀 잠깐 돌아올게. I'll back. 자, 책 한번 보시죠.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상당히 유명한 탄력성인데요. 공식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양이란 말을 일단 좀 생략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요. 같은 방향을 두 글자로는 비례라 그러고요. 부로 표시하면 플러스라고 표시하거든요. 그런 재화를 갖다 우리 뭐라 부르냐면 정상재라고 불러요. 무슨 재? 근데 소득은 증가되는데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는 이 골치 아픈 재화가 있어요. 소득이 늘었는데 안 사. 그런 것도 있나? 있어요. 그런 재화를 갖다 우리는 열등재라 그래요. 열등재. 물론 소득이 증가되고 나발이고 수요가 불변인 재화가 있는데 그런 재화를 중간재라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급한 것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에게 급한 건 이거예요. 저 보세요. 소득이 시험에 뜨면 무조건 정렬중만 답이 돼요. 정렬중. 소득의 정렬중.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소득의 정렬중. 이 의미 무슨 의미냐면 우리 편 이겨라. 요 의미예요. 알겠죠? 예. 소득의 정렬중. 소득의 정렬중. 소득에는 무조건 정렬중만 답이 돼요. 그러면 소득이 시험에 떠서 대체제, 부환제, 독립제가 답이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건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했는지,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감소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를 정상재라 그래요.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하고,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정상재가 뭐냐? 여러분들 새 아파트가 좋아요? 오래된 아파트가 좋아요? 새 아파트가 정상재, 오래된 아파트가 열등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새 아파트 보고 오면요, 새 아파트 뭐 한두 시간 보고 오면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게 사람 사는 데인가 싶고 막 그렇다? 요즘 짓는 아파트 정말 좋아요, 정말. 정말 뭐 가보면 그 모델하우스 구경 갔다 오면요, 거기 막 살고 싶어, 막 거기 막 살고 싶어. 근데 우리 집에 오면 막 사람 사는 데인가 싶고 막 그래.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되면 새 아파트 수요는 증가되는데요, 오래된 아파트 수요는 감소되는 겁니다. 다시 75인치 TV가 좋아요? 30인치 TV가 좋아요? 70. 여러분들 하이마트 놀러 가서 75인치 막 100인치 이런 거 보고 있으면요, 진짜 좋다, 진짜 막 살고 싶어, 진짜 막. 근데 소득이 증가되면 그런 75인치 TV 수요는 증가되는 겁니다. 근데 30인치 TV 수요는 감소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게 정상재고 나쁜 게 열등재야. 티코와 벤츠. 오케이? 벤츠는 정상재가 되고요, 티코는 열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 소득이 증가되면 벤츠 사겠어요? 티코 사겠어요? 벤츠 사는 겁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티코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티코를 모르더라고. 뭐 커요? 막 그러더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 티코 몰라요. 점점 제가 나이가 든다는 게 느껴지는 게, 티코가 뭐죠? 막 그러고 그래. 제가 군대 제대하고 제 돈으로 처음 샀던 차가 티코예요. 그 제가 휴대폰 번호 뒷자리가 아직까지, 그때 제가 제 돈으로 처음 샀던 차 남바 네 자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입니다. 잊지를 못해요, 그 차를 갖다가. 한 번씩 꿈에도 나오고 막 그래. 열등제입니다. 아시겠어요? 벤츠는 정상제고. 사람들 소득이 증가되면 좋은 거 사지 나쁜 거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 방금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했죠? 그러면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도 정상재야. 정상재는 소득이 감소되면 못 사. 그런 얘기야. 열등재는요?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뭐 되고? 감소되고, 소득이 혹시 감소되었으면 열등재 살 수밖에 없어. 수요가 증가되는 겁니다. 결국 누구랑 소득과 누구의 수요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가 정상재고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화가 열등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칠판만 바라봐 주시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제가 경제론 교환이라고 올렸던 자료인데, 그냥 칠판만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는 게 좋아. 집에 가서. 제가 여기서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예제 1번 문제. 다음 중 유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유량 경제 변수를 찾으면 안 돼. 유량 경제 변수를 찾으면 안 되고 저량 경제 변수를 찾아서 뺄 거야. 오케이? 저량 경제 변수를 찾아서 뺄 건데, 저량은 개론생한테 수업 듣고 나면 그 제자가 보통 달인이 되죠. 맞아요? 그러면 뭐야?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 이렇게 된다 그랬죠. 맞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산이 절량이면 그를 구성하고 있는 자본과 부채도 당연히 뭐다? 절량이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좀 쳐볼게요. 이거 절량인가? 아, 이거 절량인가? 자산이 절량이라 그랬잖아. 이거 절량인가? 절량 몇 개? 3개. 그럼 나머지 소득, 신규, 소비 이런 게 유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량 몇 개? 3개. 절량도 몇 개? 3개.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문제를 잘 읽어도 3개, 잘못 읽어도 3개. 유량도 3개, 절량도 3개. 답은 몇 번? 3번. 자, 대답합니다. 법칙. 법칙은 누가 누구의 관계다? PQ의 관계다. 맞아요? PQ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되는 건 무슨 법칙? 수요 법칙. PQ가 이렇게 비례로 움직여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된다. 이건 무슨 법칙? 공급 법칙. 오케이? 균형의 이동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계속합니다. 예제 2번. 예제 2번. 아파트에 대한 이런 문제 시험에 뜨면요. 제일 먼저 동그라미 해야 될 단어 아파트입니다. 시험에서 뭘 정해주는 거냐면 해당 재화가 뭔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해당 재화란 말을 쓰면 안 되고 아파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하고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짝지어진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대답하실까요? 예.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보면. 이것만 보면 돼.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죠? 아파트 가격이죠. 아파트 가격이 몇 번에 있어요? 그럼 답이 3번이에요. 왜냐면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파트 뭐? 가격. 그럼 아파트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구수. 가구수는 가격 이외의 나머지 요인들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몇 번? 3번. 예제 3번. 예제 3번. 소득. 자, 우리 편 이겨라. 소득에 아무나 이겨라. 소득이 시험에 떴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조건 정렬중만 답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게 요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에는 무조건 정렬중만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득에 할 때 정렬중 안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소득에 정렬중 안 하신 분들 구애합니다. 농담 아니라 이거 나중에 대체제 체크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쌤, 왜 대체제를 체크할까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걸 왜 대체제 체크하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대체제 체크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소득의 정렬중 이걸 안 하신 분들이야.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나비효과라 그래. 나비효과. 아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깐 소득의 정렬중을 안 했을 뿐이야. 수업 시간에. 결혼생 하라고 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소득의 정렬중 일 안 했어. 그래서 이 한 문제를 틀리게 되는, 그래서 공부를 하나 더 하게 되는, 돈 벌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 더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답니다. 1년 뒤에 벌어지는 일을 갖다가 한번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득에 그렇죠. 소득에는 정렬중만 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크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기가 시험에 나온다? 소득이 10% 증가한다. 나온다니까. 수요가 8% 증가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데? 방향이 중요한데 크기가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중에 어떤 수험생들이 계시는지 아세요? 아니 말이야. 소득은 10%씩이나 증가했는데 수요는 8%밖에 안 증가해서 8%밖에 하고 열등자하고 장렬히 전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8%밖에 하고 장렬히 전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크기와 방향 중에서는 방향이 중요하지 크기는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크기가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크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개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무시를 갖다가. 그 여러분들 작년에 서울에 아파트를 제일 많이 산 나이대가 30대래요. 아파트를 작년에 거래할 때 제일 많이 산 나이대가 30대래요. 30대는 아직 뭐 사회초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제일 많이 샀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요. 20, 30대 의뢰인들과 중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들과 대화가 통하려면요. 그들이 쓰는 용어를 갖다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도 해야 되고. 옛날에는 개를 나쁜 말을 욕할 때 많이 썼어요. 요즘에는요. 뒤에 있는 단어를 부각시킬 때 강조할 때 개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나쁜 뜻이 아니야. 와, 개 배고파. 엄청 고프다는 거야. 엄청. 그냥 고픈 게 아니야. 완전 고플 때 개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Understand?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개 모르겠어. 완전히 모르겠다. 한 개도 모르겠다 할 때 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쁜 뜻이 아니라니까. 특정 단어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근데 크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뭐를 안 나와? 나온다니까. 뭘 안 나와? 나온다 그랬잖아, 내가. 나온다. 나오면 어떡한다? 개무시. 이거는 개무시할 거예요, 개무시. 개무시. 개무시를 하고. 잘 보세요. 소득이 뭐였죠? 수요가 뭐였죠? 같은 방향이죠? 답은 무슨 제? 정상제가 돼요.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인 제어가 정상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소득이 시험에 뜰 때, 잘 들어야 돼요. 소득이 시험에 뜰 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4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4개가 아니에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전부예요. 자, 그럼 갑니다. 소득 보이십니까? 소득에, 잘했어요. 예. 크기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제발. 나온다고. 나오는데 말 거다. 개무시 다 지울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자, 그럼 갑니다. 소득이 뭐였죠? 증가. 수요가 뭐야? 무슨 제? 정상제. 근데 저는 2번을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2번을. 적으세요. 소득이 뭐였죠? 감소. 수요가 뭐였죠? 이거 같은 방향인가요? 반대 방향인가요? 이것도 같은 방향이에요. 이것도 정상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득 증가, 수요 증가만 같은 방향이 아니라 소득이 감소됐을 때 수요가 감소되는 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플러스 맞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맞아요?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이거 플러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면 플러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도 플러스예요. 알겠어요? 국어에서도요. 부정을 2번 하면 강한 긍정이 돼요, 여러분들. 막 시집가기 싫어. 그러면 정말 시집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시집가기 싫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집 너무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된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도 플러스예요.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마이너스는 뭐냐? 이게 마이너스예요. 소득이 뭐 있는데, 증가했는데, 수요가 이게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소득이 뭐 할 때? 감소될 때, 수요가 이게 이제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린 네 가지는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4개가 아니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전부입니다. 소득 관련해서는 시험에 이거 말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플러스 나올 수 있고요. 마이너스 나올 수 있고요. 플러스 나올 수 있고요. 마이너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대답합니다. 소득에 플러스 정상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사람이 뭘 묻는지도 모르고 마이너스 역시 정상제. 플러스 오케이. 마이너스 플러스. 시험 나오는 단어로 바꿔서 드릴게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제와는 정상제. 미치겠네 진짜. 화난 거 아니에요.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제와도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제와는 소득이 감소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제와는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소득의 정열중 끝냈습니다. 이번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일로 오세요. 두 번째 보여드릴 탄력성이에요. 두 번째 보여드릴 탄력성은 수요의 중요합니다. 그렇죠, 탄력성.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수업은요, 요 교차 탄력성 요거만 알고 가도 밥값은 하는 거예요, 오늘. 왜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교차 탄력성은요, 시험 10번 치면 10번 나오는 파트인데,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2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시험이었던 31회 시험에 대체제 보완제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2회 시험에서는요, 대체제 보완제와 관련되는 교차 탄력성은요, 2문제까지 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이 시간 내에 한 번 딱 수업 들었는데 2문제가 여러분들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체제 보완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집중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공부를 좀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머릿속에 있는 걸 싹 지워주세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지워? 벌써 지워졌을 거야. 괜찮아. 싹 지워주시고 딱 제로 세팅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리셋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이 XJ의 가격 변화율 분의 YJ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교차라는 단어를 어떨 때 쓰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차.
자, 우리 흔히 교차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교차로예요. 교차로. 교차로는 도로가 두 개 만날 때 교차로라는 말을 써요.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재화가 두 개 만날 때 교차 탄력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XJ가 나와야 돼. YJ가 나와야 돼. AJ 나와야 돼. BJ 나와야 돼. BJ. 한재와 그 재와 나와야 돼. 한재와 다른 재와 나와야 돼. 한재와 다른 재와. 재화가 두 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재화가 두 개 나온다는 건 제목만 봐도 느낌이 왔을 거고 앞에 재화가 가격이 돼야 돼. 뒤에 재화가 수요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안 나오는 걸 공부하면 안 되는 거야.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앞에 재화는 가격을 띄워. 뒤에 재화는 수요를 띄우고. 그때 교차 탄력성을 적용합니다.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앞에 재화 뭐 가격, 뒤에 재화, 수요. 그때 뭐 쓴다? 교차 탄력성 쓴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영동교 아니죠. 잠실교 아니죠. 가수교 맞습니다. 다시 할게요. 네. 한남교 아니죠. 한강교 아니죠. 가수교 맞습니다. 가수교로 한 놈은 뭐가 뜨고 가격이 뜨고 뒤에 건 수요가 떴을 때 교차 탄력성을 적용합니다. 자, 다시 재화 몇 개 나오고 두 개. XJD에는 뭐가 뜨고 가격, YJD에는 수요. 그때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가수. 이때 이 가수교가 플러스인 재화가 있고 마이너스인 재화가 있고 제로인 재화가 있어요. 플러스인 재화를 대체제라고 그래요. 마이너스인 재화를 보완제라고 하고 제로인 재화를 독립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보독입니다. 그래서 자 따라해 보세요. 교차의 대보독.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네.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점잖게 강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점잖게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강의하고 싶다고. 제가 강의하러 와가지고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이걸 하고 싶겠냐고. 근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짓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득의 교차는 대보독만 답이 되는데 자 지금 다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X제 가격이 있어요. Y제 수요가 있고. 자, 한 놈은 가격이 떠야 돼. 나머지 한 놈은 수요가 떠야 되고. 근데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키고 싶어.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키고 싶어. 그러면 대체제로 할게요. 저거 사게 만들어야 돼? 못 사게 만들어야 돼? 쟤를 못 사게 만들어야 돼. 대체제는 쟤를 못 사게 만들어야지 내 걸 사는 걸 대체제라 그랬잖아. 대체제 가격을 상승시키면 돼. 대체제 가격을 상승시키면 대체제 사면서 안 사면서 내 거 수요가 증가될 겁니다. 대체제가 그래. 대체제는 한 놈의 가격과 나머지 한 놈의 수요가 같은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내 걸 안 사게 만들고 싶어요. 내 걸 안 사게 만들려면요. 대체제를 사게 해야 돼, 못 사게 해야 돼? 사게 해야 돼. 대체제를 사게 해야지 내 걸 안 사는 거야. 대체제를 사게 하려고 그러면 대체제 가격을 하락시키면 되는 겁니다. 대체제는 그래서 가수교가 플러스야. 그러니까 한 놈의 뭐랑? 가격이랑 다른 놈의 수요가 같은 방향이라니까 플러스라니까. 보완제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잖아. 나머지 한 놈 수요가 감소해. 한 놈 가격이 하락하잖아. 나머지 한 놈 수요가 증가해. 마이너스야. 이게 보완제야. 한번 해볼게요. 내 거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법은요. 보완제를 못 사게 해야 돼. 보완제를 못 사게 하면 내 거 수요가 감소됩니다. 보완제를 못 사게 하는 방법은 보완제 가격을 상승시키면 돼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되면 보완제를 사면서 안 사면서 내 것도 안 사는 거예요. 보완제, 내 걸 사게 만들려고 그러면요. 보완제를 사게 만들어야 돼요. 보완제를 사게 만들려면 보완제 가격을 하락시키면 돼요. 보완제 가격 하락시키면 보완제를 사면서 덩달아 내 것도 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인 재화가 무슨 제? 대체제, 마이너스인 재화가 아무 관련 없으면 독립제. 독립제는 뭐 구성 맞추기용이니까.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세요.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버전.
A 가격이 상승했을 때 B 수요가 증가되면 이 AB는 무슨 죄입니까? A 가격이 하락했을 때 B 수요가 감소되면 이 AB는 무슨 죄입니까? A 가격이 상승했을 때 B 수요가 감소되면 이 AB는 무슨 죄입니까? A 가격이 하락했을 때 B 수요가 증가되면 이 AB는 무슨 죄입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럼 마음을 준비하시고 실판을 보십니다. 가수 영동교 아니죠. 잠실교 아니죠. 가수교 맞습니다. 가수는 교입니다. 근데 결론 냈지.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뭐다? 플러스. 그럼 대체제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가수교입니다.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라고 했고 보완제는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대체제적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방향 증가됩니다.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방향 감소됩니다. 앞에 거랑 방향이 똑같아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보완제는요. 둘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상승하면 수요가 뭐 되고 감소되고 하락하면 수요가 뭐 된다? 증가된다. 이게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은 A 가격이 뭐 했을 때? 상승했을 때 B 수요가 증가되면 무슨 제? 대체제. A 가격이 하락하면 B 수요 감소되면 무슨 제? 대체제. 이상 소리 하지 말고 A 가격이 열등제가 갑자기 왜 나와? A 틀리더라도 오지게 틀렸어. 오지게 틀렸어. A 가격이 상승하고 B 수요 감소되면 무슨 제? 보완제. A 가격 하락하고 B 수요 증가되면 무슨 제? 보완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일로 한번 나보실래요? 아까 했던 건 수의 무슨 탄력성이고 소도 탄력성이고 지금 하는 건 수의 무슨 탄력성인데 교차 탄력성인데 교차 탄력성 크기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크기는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오면 뭐합니까? 개무시합니다. 우리는 방향만 보고 판단합니다. 무엇의 방향을 봐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뭐수교? 가수교. 가수교. X제는 뭐가 뜨고? 가격. Y제는 수요. 그 둘의 방향이 같은 방향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 여러분 제가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잘 보세요. 사이다 가격이 상승합니다. 사이다 가격이. 사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사이다를 안 먹겠죠. 예. 콜라 쪽 수요가 증가되는 겁니다. 사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 사이다 사 먹겠죠. 그러면 콜라 수요는 감소되는 겁니다. 다시 샤프 가격이 상승합니다. 샤프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 샤프 안 사겠죠. 예. 샤프심도 안 삽니다. 샤프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럼 샤프가 싸니까 샤프를 사겠죠. 샤프심 수요도 증가됩니다. 다시 시험장 가서 이렇게 콜라와 사이다를 넣거나 샤프랑 샤프심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1분에 한 문제를 못 풀어요. 절대로 못 풀어요. 이해는 돼. 한 문제를 못 푼다니까.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부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이해만 되고 시험장 가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부 방법은 좋은 공부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게만 하는 공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셔서 자 교차 탄력성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그러면 일단 제어가 몇 개 나와야 되고 2개 나와야 되고 앞에 제어는 뭐가 뜨고 뒤에 제어는 반드시 그렇게 떠. 그때는 교차 탄력성을 적용하는 겁니다. 교차에 대보드 소득에 교차에 소득에 교차에 교차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교차는 X제는 뭐가 뜨고 가격, Y제는 수요. 이 가수가 플러스가 뜨거나 마이너스가 뜨면 무슨 제? 대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뜨거나 플러스가 뜨면 무슨 제? 보완제가 됩니다. 누구와? 가수가. X제 가격과 Y제 수요가. 기출문제가 어떻게 뜨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예제 3번 풀어봤으니까 예제 3번 복습 한번 더 해드릴게요. 예제 3번 복습. 소득에 잘했어요. 그러면 A 보입니까? 가격 보이죠? 네. B 보입니까? 수요 보이죠? 보이죠? 제가 몇 개 떴고 2개 떴고 앞에 게 뭐가 뜨고 가격이 뜨고 뒤에 거 수요가 뜨면 영동교 아니죠? 잠실교 아니죠? 가수교 맞습니다. 교차에 소득에 교차에 이건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게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소득의 정렬 중이에요. 교차에는 대보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문 5개 중에서 2개, 3개 떨어뜨려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소득의 정렬중, 교차에 대보독 하는 겁니다. 소득의 교차에 소득의
그럼 요 예제 3번 문제는 소득의 정렬중 적용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제 4번 문제는 교차의 대보독 적용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교차의 대보독 적용해야 되는 문제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가수교. A 가격, B 수요 뒀잖아. 방향 봅니다. 크기는 어떻게 할까요? 개무시 좋아요. 예, 크기는 개무시. A 가격이 뭐였죠? 플러스입니다. B 수요는 뭐? 플러스입니다. AB. 대체제입니다. 오케이? 아까 A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죠? 근데 C 수요. C 수요는 뭐였죠? 감소. 얘는 플러스잖아요.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AC의 관계도 물었거든요. AC의 관계는 무슨 제?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 가격 상승할 때 B 수요가 증가된 거야. 그럼 이 둘은 대체제가 되는 거고. A 가격이 상승할 때 C 수요는 감소한 거야. 그럼 AC는 보완제가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콜라나 사이다를 넣으면 안 된다니까. 샤프나 샤프심을 넣으면 안 된다니까. 이해는 돼. 근데 문제를 빨리 못 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득의 교차의 근데 대체제 보완제 문제가 경우의 수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죠?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경우의 수는 4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저랑 경우의 수 2개를 풀어본 거고요.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플러스는 뭐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플러스는? 갑니다. 요거 여러분들 다 지울 건데 그래도 될까요? 예. 개무시했습니다. 자, A 가격, B 수요. A 가격, B 수요. A 가격, C 수요. A 가격, C 수요. 출발합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세요. A 가격 뭐? B 수요 뭐? A, B 무슨 제? 끝. A 가격 뭐? B 수요 무슨 제? 좋아요. A 가격, B 수요, AC. 오케이. A 가격, B 수요 무슨 제? 그래서 지금 급한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급한 건 뭐냐면 오늘 이것만 알고 집에 가도 밥값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를 딱 보고 수의 소득 탄력성 구하라고 한 문제인지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게 수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더 이상 대체제가 뭔지 보완제가 뭔지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험 안 나온다니까. 대체제 뭔지 보완제 뭔지는 빨리 판단한 다음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 놈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가 뭔지를 묻는다니까. 아니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다니까. 한 놈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는 걸 묻거나 아니면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험에 묻는다니까. 급한 건 가수교입니다. 가수교, 교차에 대보독으로 문제를 푸는데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의 수요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고요. 한 놈의 가격과 다른 놈 수요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인데 경우의 수는 한 10개쯤 되는 게 아니고 딱 4개밖에 없는 겁니다. 크게 보면 2개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둘은 대체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둘은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X제, Y제 이렇게 써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 Y제. 자, 대답합니다. X제 가격이 상승했어요. Y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X와 Y는 대체제. X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Y제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XY는 보완제. X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Y제 수요도 감소했습니다. X제, Y제 대체제. X제 가격 하락했습니다. 근데 Y제 수요는 증가했습니다. XY 보완제. 이번에는 여러분들 저한테 증가 감소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증가 감소로. 대체제 쪽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다시. 대체제 쪽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 대체제 쪽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쪽 가격이 상승하면 내 거 수요는 감소. 보완제 쪽 가격이 하락하면 내 거 수요는 증가되는 겁니다. 총정리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소득의 교차에 소득의 소득의 오케이.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원래 가수교거든요. X제 가격과 Y제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재화 두 개 떴고 앞에 거 가격 뒤에 거 수요 뜨면 아 이거 교차에 대보독 묻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득 떴고 수요가 어떻게 됐다 나오면 아 이거 소득의 정렬중 묻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소득의 정렬중에서는 대보독을 삭제하시고 정렬중 중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교차의 대보독에서는 정렬중을 삭제하시고 대보독 중에서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Understand? 자 그러면 10번 한번 바라봐 주세요.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자, 갑니다.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1번에 뭐가 나오죠? 수요를 변화시키는 1번에 뭐 나오죠? 소득이 나옵니까? 소득에 아니나 다를까? 정상제 보이시죠? 열등제 보이시죠? 뭐도 나올까요? 중간제도 있잖아. 맞아요? 중간제도 있고. 자, 갑니다. 소득의 정렬중, 기억, 니은, 뒤에 거로 3개 딱 묶어놓고. 정상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뭐고요? 플러스. 맞아요? 열등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뭐? 마이너스. 중간제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뭐? 제로. 그럼 중간제가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제가 가볍게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소금이나 간장 같은 재화를 중간재라고 하거든요.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거.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되면 소금 간장을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뭐 자기 취향에 맞게 먹어요. 소득이 감소되면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자기 취향에 맞게 먹어요. 소득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수요가 불변인 재화를 중간재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구색 맞추기용이에요. 자 그럼 갑시다.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의 이름은? 좋아요.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의 이름은? 소득의 정렬중. 여기 왜 보완자가 나와? 왜 보완자가 나와? 다시 할게. 화낸 거 아니에요? 화낸 거 아니에요? 예. 웃고 있잖아. 화낸 거 아니에요? 자, 소득의 교차에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정상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열등제, 소득 증가, 수요 불변, 중간제, 수요가 불변한 제가 중간제. 계속 갑니다. 여기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관련제와의 가격 변동 나옵니까?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의 무슨 탄력성이란 말이 떠요? 교차 탄력성이란 말이 뜨죠. 맞아요? 교차에 대보도.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제. 맞아요? 예, 플러스면 대체제.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면 무슨 제? 보완제. 교차 탄력성이 제로면 무슨 제? 독립제.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핵심 보입니까? 핵심 보입니까? 예. 핵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답하세요. 대체제 쪽 가격이 상승하면 내 것 수요는 뭐 한다? 증가. 플러스입니다. 대체제 쪽 가격이 하락하면 내 것 수요도 뭐 된다? 감소. 마이너스도 플러스니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것 수요는 뭐 한다? 감소. 맞아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내 것 수요는 뭐 한다? 증가. 결국 대체제는 수요 교차 탄력성이 뭐라서? 플러스라서. 보완제는 수요 교차 탄력성이 뭐라서? 마이너스라서 가수가 대체제는 같은 방향, 보완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나머지는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인구가 뭐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인구가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되겠죠? 예. 소비자의 선호도가 뭐하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되겠죠? 예. 가격이 말 것 같으면 미리 사둔다 그랬어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미리 사둔다 그랬죠? 예. 금리가 뭐 되고? 하락하고, 규제가 뭐 되면? 완화되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8번부터는 안 봐도 돼요, 일단. 그래서 7번까지 어떻게 하면 수요가 증가되는지를 살펴드렸습니다. 그럼 절 보시고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수요 증가 요인입니다. 수요 증가 요인. 자, 우리 시험에서 아무 말 없이 제어가 나왔을 때는 정상제를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제를 가정했을 때는 소득이 많을 때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고, 선호도가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뭐 할 것이라는 예상,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그 다음에 금리는 뭐 되고? 인하, 하락도 좋아요. 규제가 뭐? 완화. 문제는 대체제 보완제인데 대체제 보완제 뒤에 가격을 줄 거예요. 대체제 가격이 어떻게 돼야 내 거 수요가 증가됩니까? 대체제 가격은 상승해야 됩니다. 플러스. 보완제 가격이 어떻게 해야지 내 거 수요가 증가될지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되면 반대로 내 거 수요는 증가됩니다. 그래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에 소득 증가,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나 규제 완화 7개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좀 쉬었다가 다음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